20대 총선 재외선거 이틀째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에서도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30일 1,500억 달러의 잠정 예산안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케어 개인 가입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직장 스폰서를 받은 보험 가입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도 보험료 폭등이 우려됩니다. 뉴욕시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에 150억 불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이틀째 날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데요. 내일부터 운영되는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추가 투표소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두 곳에서 투표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 유권자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둘째 날. 오늘은 총 111명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아 신성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첫날인 어제와 같은 인원으로 누적 인원은 222명이 됩니다. 4년 전인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이틀째 투표자 수 401명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뉴욕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추가 투표소 설치 작업을 마쳤습니다. 추가 투표소는 모두 두 곳으로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에 설치됐습니다.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강당입니다. 추가 투표소는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만 운영되며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가 30일 잠정 예산안에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안과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되는데요. 오늘 자정까지는 통과시켜야 주정부 운영에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주 상하원 의장이 30일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뉴욕시의 경우 기존 쿠오모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대로 현재 9달러에서 2018년 말까지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외 지역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12에서 13달러 수준까지 올리고 이후부터는 물가 인상률에 따라 상향 조정폭을 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 상원이 제시한 중산층 대상 세금 감면 방안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양측은 향후 5년에 걸쳐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타협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주 상하원은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1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주정부 운영에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도달에 실패하면 주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고 협상 시한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서류 미비자가 투표에 참가할 경우에는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도 예외가 아닌 만큼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만의 특권인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미 대통령 선거 때마다 800만 명이 넘는 비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민당국은 비시민권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투표하는 경우에도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은 지난 2006년 연방선거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난 페루 출신 이민자가 제기한 추방 판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 추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옹호론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투표권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바마케어 개인 가입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직장 스폰서를 받은 보험 가입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실드가 전국의 오바마케어 개인가입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가입자들의 경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 입원, 의사 방문을 통한 처방 등의 횟수도 직장에서 스폰서해주는 보험 가입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보험사가 가진 여러 플랜들이 재정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플랜인 블루크로스 하이마크의 경우 펜실베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 등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직장 스폰서 보험 가입자보다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헬스케어를 받는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블루크로스는 이 플랜 시행 후 2년간 7억 7,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측은 보험료를 어느 선까지 올리게 될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의 빈부격차 갈수록 정도를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38%를 차지했는데요. 하위 22%는 연소득이 $10,00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뉴욕시에서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38%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인 36,851가구는 전체 소득 2,823억 달러의 38%인 1,07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90만 달러에 달했고 시 전체 임금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인 반면 자본 이득에서는 무려 87%를 차지했습니다.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은 1,315가구였고 500만에서 1,000만 달러 사이도 1,852가구에 달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2만 1,764가구로 2009년 14,795가구에서 47% 증가했습니다. 2013년 상위 1%에 포함되기 위한 연소득은 68만 6,86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시 전체 368만 6천 납세 가구의 22%에 해당하는 80만 가구는 연소득이 $10,00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은 연소득 2만 9,133달러 미만이었고 절대 다수인 87%의 가구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지난해 들통난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150억 불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 측이 지난 7년 동안 클린 디젤을 광고한 광고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허용 기준을 최대 40배 초과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사의 디젤 차량을 사도록 속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장에서 정확한 배상액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배기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55만여 대인 것으로 조사돼 한 대당 평균 2만 8천 달러의 차량 가격을 배상금으로 책정할 경우 배상액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이번 스캔들의 폭로 이후 약 70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지난 1월 법무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배상금, 다수의 집단소송 배상금에다 이번 소송 배상금까지 합할 경우 미국 내에서만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무상급식, 그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분분했는데요. 최근 한 연구 결과 학교에서 먹는 무료 아침 식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비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대 교육협회와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 사회정책연구센터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급 내 무료 아침 식사는 학업이나 비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뉴욕시 교육국이 약 200곳의 공립학교 킨더가튼부터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 출석률, 수학 읽기 테스트 점수를 조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무료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두고 찬성 측은 학업 성취도와 출석률, 성적을 향상시키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집에서 아침을 이미 먹고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아침 식사 실시 여부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미미했고 비만을 초래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대학교 교육협회의 한 관계자는 아침 식사가 학업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사 제공 자체는 좋은 일이라며 영양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고 북동부 지역은 다소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5.7% 상승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어제 지난 1월 스탠더드앤푸어스 케이스실러 전국 주택 가격 지수가 175.42로 지난해보다 5.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은 서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고 북동부 지역은 다소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주는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11.8%나 올랐고 다음은 워싱턴주 시애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욕은 179.65로 2.8% 소폭 상승했고 시카고는 129.25로 지난해보다 2.1% 올라 20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블리처 스탠더드앤푸어스 다우존스 지수위원회 위원장은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르고 있다며 주택 재고가 적고 신규 주택 공급량은 부족한 것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호경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메말라 있던 시에라 네바다 지대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겨울 엘니뇨 현상으로 시에라 네바다에 쌓인 눈의 양은 연간 평균치에 근접했습니다. 가주 적설량 조사 단체 더 스노우팩에 따르면 엘도라도 카운티 에코 서밋에 있는 필립스 스테이션에서 강설량을 측정한 결과 58인치 이상의 눈이 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눈의 수분 함량은 26인치로 지난해 4월 기준 5%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30%의 수자원을 담당하는 스노우팩은 봄과 여름에 서서히 녹아 북가주 지역 저수지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일부 농업단지와 남가주 도심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한편 수자원국은 아직 가뭄 해갈이 되기에는 부족한 양이라며 올겨울 강수량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올해 말까지 최대 8,000명가량의 직원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 전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원래 4,000명으로 알려진 감원 규모는 1차적으로는 6월까지 4,000명,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4,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으로 모두 8,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감원 계획은 주로 퇴직 등 레이오프 감원과 명예퇴직에 의한 것이었으며 보잉은 당시에 수백 명의 임원과 매니저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감원 결정은 지난해 보잉의 새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데니스 뮬렌버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 공화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대놓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이 100개가 넘는 별장에 전용기까지 공개되면서 유권자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부자라는 걸 대놓고 과시합니다. I'm really rich. I'll show you that in a second.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5조 원으로 추산했지만 트럼프는 12조 원은 된다고 떵떵거립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우뚝 솟은 트럼프 타워. 자기 이름을 붙인 68층 빌딩의 꼭대기가 그의 집입니다. We are on the 68th floor. Not a bad view to wake up to.
집안은 모두 대리석으로 돼 있고 금과 다이아몬드로 곳곳을 장식했습니다. 고가의 예술품에 금으로 도금된 식기가 어우러져 마치 왕실을 보는 듯합니다. 플로리다엔 트럼프 가족이 휴가를 보내는 개인 리조트가 있습니다. 웅장한 외관에 방만 무려 118개.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딸려 있고 바로 앞에는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과시욕은 전용 헬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맞춤 제작한 헬기의 가격은 82억 원. 내부 장식에만 추가로 12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All the hardware for the seat is 24 karat gold plated to match the rest of the gold plating throughout the aircraft. 24 karat gold in the plane, 24 karat gold leafing. 트럼프의 전용기인 보잉 757. 230인용 여객기를 43인용으로 개조했습니다. 안전벨트까지 금으로 도금한 초호화 인테리어에 부부를 위한 아늑한 침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산이 많아도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던 과거의 대선 후보들과는 딴판입니다. 부자라는 사실을 선거운동에 이용합니다. I want to use that same up here, whatever it may be, to make America rich again.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He's a smart man. I mean, he's got the world by the balls right now. I mean, Sure. he has a lot of money. He's very influential because of his money and what he's done with, like, his empire. 반대로 절제와 겸손을 팽개친 그에게 분노하는 시민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But we no longer can be silent. And I want to remind you that Trump is just a distraction. 계속되는 트럼프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돈버스코 테크니컬 아카데미의 성모 교사가 뉴욕시 교육감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 교사는 소장에서 뉴욕시 교육청의 방출 조치는 부당한 처사였고 이로 인해 자신이 쌓아왔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성 교사는 퀸즈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방출 조치됐지만 오히려 자신은 성추행 피해 학생에게 폭력적 언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트위터 계정에 뉴저지 트랜짓 소속 경찰관 55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이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내용도 올라 있습니다. 당국은 IS의 해킹 그룹이 이달 초 뉴저지 트랜짓 웹사이트를 해킹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안보부 FBI가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의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등의 교통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됩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어소리티는 26만 4천 달러의 예산을 들여 한층 개선된 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앱은 GP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로 무료 다운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3만 6천여 명의 운전자가 이 앱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주최하는 2016 전국 수학경시대회가 오늘 4월 9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같은 날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 문제를 놓고 치러지며 뉴욕은 플러싱 퀸즈 칼리지에서 뉴저지는 러커스 주립대학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됩니다. 대상은 4에서 11학년 재학생으로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과학기술 분야 진로 등에 대한 무료 강좌도 열립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포근하지만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날씨에 가끔 소나기가 오겠고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